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토록 고요한 시간이라는 책이에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도 책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일러스트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주로 되어 있고요. 종이 재질도 좀 도톰해서, 도톰해서 이렇게 얇지 않아요. 그래서 느낌도 되게 좋고요. 이 책의 특징은 또 페이지가 없어요. 페이지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하단에 이렇게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 책은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행이라는 주제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큰 요소예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요소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해요. 그 여행이라는 것이 걷고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과 여행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기 때문에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익숙하지 않은 환경, 아주 새로운 환경에서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데 좋다고 해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도 그런 추억이 남잖아요. 계속 추억이 두고두고 그 이야기 소재가 되고 추억거리가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행복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행은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행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행 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뭐 가까운 데로 갈 수도 있고 먼 데로 갈 수도 있고 뭐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만 또 그만큼 시간을 내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경비도 그렇고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에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다녀버릇하면 잘 다니시는데 정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많이 다니시는데 또 여행을 잘 안 가시는 분들은 또 잘 이렇게 선뜻 여행을 가질 못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행이 힘드신 분이시라면 출퇴근길이 있죠.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앉아있을 때 명상을 하면서 그런 어, 명상을 통해서 여행을 하는 거죠. 뭐 핸드폰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그러지 않고요.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줄 수 있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여기에 나만의 섬을 꾸미는 내용이 나와요. 평화로운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만의 섬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한 면에다가 나만의 섬을 새롭게 꾸미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섬이면 좋을까? 무엇을 그려 넣을까?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자고 어떤 음악을 듣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뭐 풀장이면 풀장 아니면은 뭐 해먹이나 그렇게 내가 편안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꿈에 그리는 그런 휴식처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림을 대충 그리고 거기다 이제 글씨를 써서 놓는 거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분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때 이 그림을 보면 행복해지는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왠지 모르게 설레고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정말 내가 원하는 꿈의 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이런 미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미션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산책을 해보세요. 산책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저도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하면 많이 하는 방법이 산책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이 있으면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원이 없다. 그럴 때는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 정도를 이렇게 걸어요. 천천히 간판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걷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거예요.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시야만 쳐다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 걷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진정도 되고 복잡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조금 선명해진다랄까요? 정신이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걷는 거를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걷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점심시간에 식당을 갈 때도 걸어서 가고 아니면 뭐 마트를 갈 때도 무거운 거 살 때는 뭐 차를 끌고 가야 되지만 가벼운 거 살 때는 참 산책 삼아서 걸어서 물건 사고 그리고 오는 거죠. 그렇게 걷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걷는 것이 마음의 안정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엔돌핀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엔돌핀이 그런 진정 효과가 있잖아요. 통증도 경감시켜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고 마음의 이완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이 정말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 찰스 디킨스라고 그 영국의 작가 아시죠? 저는 찰스 디킨스 작품을 다른 거는 못 읽어보고 두 도시 이야기를 읽어봤거든요. 근데 재밌게 읽었어요. 그 책도. 근데 이분도 한밤중에 산책하는 것으로 유명하대요. 여러분도 가족과 뭐 친구와 아니면 뭐 연인과 같이 저녁 먹은 후에 가볍게 소화도 시킬 겸 산책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집 주변을 돌아도 되고요. 외식을 했다면 외식한 곳에서 뭐 걸어와도 되고 아니면 외식 그 근처에 상가들이나 뭐 공원이 있으면 공원도 산책하고 그렇게 한 공기 마시면서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운동이 보통 아침에 새벽 조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기는 솔직히 아침보다는 저녁이 좋다고 하잖아요. 아침에는 먼지가 위에 있던 먼지가 내려와 가라앉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는 공기가 그 먼지들이 공기 중에 먼지들이 다 위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 산책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친밀감과 사랑을 같이 느끼기 위해서 그런 감정들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과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명상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을 할 준비를 합니다. 우정이나 친밀감을 느끼고 타인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특징이나 자질 또는 자랑스러운 점을 생각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위험에서 벗어나자 등 마음속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몇 번 반복해 보세요. 나 자신을 따뜻하게 대함으로써 긍정적인 기운을 느꼈다면 이제 그러한 감정을 바깥으로 표현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나에게 했던 축복의 말을 그 사람에게도 해주세요. 명상 시작 단계에서 느낀 나에 대한 사랑을 남에게까지 확장하면서 내가 느낀 친밀감, 공감, 유대감이 얼마나 커졌는지 인지하고 명상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도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미션이 나오는데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10명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행복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10명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많이 힘들 때 이런 이름들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아니면 여기 목록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한번 해서 통화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리고
일에 관련돼서도 나오는데요. 직장에서도 그런 잠깐 그런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해요. 하루 일과에 휴식 시간을 몇 번 넣어보세요. 창의력,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휴식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휴식 시간. 잠깐 명상을 하셔도 좋고 차 한 잔을 마셔도 좋고 그러면서 잠깐 동안 내 마음을 이렇게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훨씬 더 그 일에 대한 집중력도 좋아지고 창의력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디킨스하고 여기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휴식도 종교처럼 정말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도 그렇고 찰스 다윈도 그렇고 빅토르 위고 이 사람은 그 레미제라블 쓰신 작가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데 이분도 오전에는 글을 쓰고요. 오후에는 버스 여행을 하거나 지인들과 점심을 즐겼다고 해요. 그리고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전거를 타다가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냈고 여러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휴식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집중력 있게 해주고 또 훨씬 더 창의성 있는 일들을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휴식이라는 거죠. 내 몸에 그런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고 몸에 휴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집중력 있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불편한 마음 대처하기가 나오는데요. 직장에서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이 부분을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천천히 호흡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감이 있으면 이게 호흡이 좀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내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코로 들이마실 때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4까지 숫자를 세는 거예요. 4까지 숫자를 세고 그리고 1초나 2초 멈췄다가 그리고 다시 내뱉는 거예요. 천천히 4까지 세면서 내뱉는 거예요. 이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진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런 스트레스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자문해 보는 거예요.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 상황을 확대 해석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내 마음에 평정심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관점을 바꿔주고 나서 간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쐬면서 기분 전환 같은 그런 분위기 전환이나 기분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공기가 다른 그런 환경에서 잠깐 바람을 쐬고 그리고 와서 다시 이제 업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나 생각의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때는 생각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해결 방안들이 그렇게 전환을 하고 나면 아주 손쉽게 해결 방안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하시면서 이런 일이 닥쳤다 그러시면 이렇게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25가지 방법이 나와요. 이렇게 빼곡하게 두 페이지에 나눠서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간단한 것들이에요. 뭐 자전거 타기, 밖에 나가서 달리기, 점프하기, 뭐 자연 속에 앉아있기, 클래식 라디오 듣기, 다리 쭉 뻗기,
별 보기, 낮잠 자기, 식물에 시든 잎 떼어내기, 누군가 안아주기, 베란다 정원, 꾸며보기, 책 읽기, 과일, 수확 체험하기, 나뭇잎 그려보기, 매일 사용하는 물건 찬찬히 살펴보기. 이것도 의외로 재밌어요. 그리고 식물에 시든 잎 떼어내는 것도 이렇게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노래하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맞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감상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 뒤에서 보면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삶이 바꿔진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아이디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희망하는 거, 소망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문구를 내가 원하는 문구를 만들면서 그걸 볼 때마다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비밀번호를 그렇게 하라고 해요. 비밀번호는 이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로 할 때는 계속 그걸 보게 되지만 입력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잘. 보통 아이디는 그냥 뜨고 비밀번호만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내가 목표하는 거, 소망하는 거, 원하는 거를 그 비밀번호로 만드는 거예요. 뭐 그 문구를. 그래서 여기서는 여행까지 앞으로 4달 뭐 그런 식으로 어디로 여행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자격증 합격 무슨 자격증 합격 그런 것처럼 취업 성공 뭐 그렇게 비밀번호를 그런 내가 원하는 소원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입력할 때마다 행복감을 느끼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것 자체도 행복함을 느끼는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명상하는 것도 참 좋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창의성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그 컬러링도 나와요. 저도 컬러링 책을 예전에 유행할 때 샀는데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컬러링 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명언도 나오는데 명언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야 안젤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창의성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생겨나지요. 네. 그래서 창의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그런 창의성을 많이 필요로 한다면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창의성은 많이 필요로 해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의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창의성은 있다고 해요.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새로운 생각들, 그게 꼬리를 물어서 계속 더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이런 창의성을 높게 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다고 해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 창의성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창의성을 위한 명상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나만의 서체로 캘리그래피 도전하는 그러한 면도 나와요. 이렇게 글씨의 힘. 내가 좋아하는 문구를 나만의 서체로 이렇게 쓰는 거죠. 쓰고 들여다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도 나와요. 내 생각의 중심에 대해서 고민거리나 아니면 목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인드맵을 이렇게 만들어서 왜 이런 생각 고민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자꾸 이제 생각나는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도 좋고, 이야기를 꾸미는 것도 좋고요. 이런 방법들도 나오고, 음식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차 한 잔의 여유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주는 그런 소울푸드가 있잖아요. 나
요리를 먹으면 행복감을 느껴. 아니면 그런 추억 때문에 이 음식만 보면 미소가 절로 생겨. 미소가 저절로 나와. 그렇게 생각되는 음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울할 때 그런 음식을 먹는 거죠. 이 책의 맨 뒷면에 이 책에 대해서 나오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 작가분이 인스타그램에 쓰신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는 감성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일러스트, 직접 쓰고 그리는 활동, 명상법, 영감을 주는 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언은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없습니다. 마음대로 읽고 원하는 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마음은 평온하게, 영혼은 자유롭게, 나의 마음에 충실해 보세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 미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 때 그런 해소법 중에 하나로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거죠. 여기서처럼 뭐 고민거리가 있으면 마인드맵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 편안한 나에게 안식을 주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 방법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나만의 그런 해수법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또 명상을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그런 잠깐이라도 명상을 하시면 내 마음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뭐 오랜 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시간 날 때 몇 분 동안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정시간이 안 되면 1, 2분 정도 잠깐 심호흡 하면서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명상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그런 명상을 하는 그런 습관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